스마트폰의 환율이 지금 얼마인지 보셨나요? 1475원. 이런 숫자의 환율을 보고도 어차피 내일이 아닌 것처럼 대부분은 그냥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그 숫자가 우리들의 장바구니에 조용히 손을 뻗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난 2월 28일 밤, 하늘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생각했겠죠. 저 멀리 중동 이야기인데 나랑 무슨 상관?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긴급 태스크포스 회의를 소집했고 인천공항 두바이행 항공편은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카타르에 체류 중이던 한 직장인은 뉴스보다 해외 송금 화면이 더 신경 쓰였다고 했습니다. 저 멀리 불구경인 줄 알았는데 불씨가 이미 우리 안방까지 날아온 겁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흔들려야 될까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 이 말 한마디가 왜 한국을 뒤흔냐고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그 좁은 해협 하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70% 이상이 바로 그 길을 지나옵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 우리가 돌리는 공장, 우리가 타는 자동차, 그 모든 것의 재료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바늘귀를 통과하는 겁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해협이 단 일주일만 막혀도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역대 최고점, 그 수준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번 전쟁이 길어질 경우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하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인데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이라 유가 변동에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를 때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최대 0.3%포인트씩 깎인다고 합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지금 한국의 성장률 자체가 고작 1%대 후반입니다. 거기서 0.3%씩 깎이면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저 방아쇠를 당겼을 뿐입니다. 총알은 오래전부터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미국은 3.75%죠. 여러분이 만약 수백억을 굴리는 글로벌 투자자라면 어느 나라에 돈을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자를 더 주고 더 안전한 미국입니다. 그 금리 차이만큼 우리 안방에 있던 달러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거엔 환율이 오르면 우리 제품이 싸져서 해외에서 더 잘 팔렸습니다. 그 고환율의 마법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법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중국의 저가 물량에 하나씩 밀려나면서 달러를 벌어와야 할 파이프라인이 곳곳에서 새기 시작한 겁니다. 수출로 달러를 충분히 벌어오지 못하면 원화 가치는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쟁이라는 기름을 부은 겁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으니 제2의 IMF는 없다고요. 맞습니다. 나라가 당장 부도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나라의 금고 이야기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하고 걱정인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가 국가의 부도가 아니라 내 지갑의 부도라는 겁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아도 우리 삶은 충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1997년 IMF가 건강하던 청년이 갑자기 몽둥이에 맞고 쓰러진 급성 심장마비였다면 2026년의 위기는 뼛속 깊은 곳까지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지독한 만성 염증입니다. 심장마비는 전기 충격기를 쓰고 살을 찢는 수술이라도 하면 다시 뛸 기회라도 생깁니다. 하지만 만성 염증은 다릅니다. 몸 전체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아주 작은 찬바람 하나에도 온몸의 장기가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무서운 병이죠. 우리를 짓누르는 가장 거대한 폭탄이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금 2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를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빚의 상당 부분이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라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한 차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금리가 오르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매달 이자 고지서에 실려 각 가정의 식탁 위로 날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 적자를 기록하는 가구의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39세 이하 청년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은 3억 1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은 30%가 넘습니다. 50대의 거의 2배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빚만 2배로 많은 세대. 소비가 줄고 내수가 말라가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인구 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본처럼 버티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기축 통화인 엔화와 막대한 해외 자산이라는 두꺼운 쿠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화는 변방의 로컬 화폐입니다. 우리를 받쳐줄 쿠션은커녕 콘크리트 바닥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KDI는 말합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40년대에 0% 내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에서 누가 엔진을 돌리고 누가 물건을 살 것인가? 생산과 소비의 불꽃이 동시에 꺼져가는 구조. 그것이 1475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이 내 삶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까요? 마트에 가봅시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밀가루 가격표, 기름 가격표, 라면 가격표가 강제로 다시 씌워진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원유뿐만 아니라 식량도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상 모든 물건값이 소리 없이 올라버리는 겁니다. 은행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둔 예금,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그 돈의 실질 구매력은 안전자리에서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열심히 저축만 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더 무서운 건 부동산입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물가가 치솟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 한국은행은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행은 이미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란발 중동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환율이 1,500원, 최악의 경우 1,540원까지 오르고 그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한 달에 200만 원 내던 대출 이자가 어느 날 갑자기 400만 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월급을 통째로 넣어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구들이 나타납니다. 집은 경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지만 살 사람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계단식으로 무너지고 평생의 꿈이었던 집이 하루아침에 빚덩어리로 변하는 겁니다. 어느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체율이 오르고 금융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 불안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걸프전처럼 충격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고 시장이 회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작전이 4, 5주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리 차이도 가계 부채도 인구 절벽도 수출 구조의 한계도 이것들은 폭탄이 멈춰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시한폭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옮길 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원화만을 믿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달러 기반의 자산을 조금씩 나눠 담는 것. 이건 투기가 아니라 화재보험입니다. 그리고 실물 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팔고 금을 역사상 최대 규모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1세기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도 무조건 도박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알고리즘으로 발행량이 고정된 자산이라는 특성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기에 과도한 빚은 독입니다. 폭풍이 올 때는 돛을 올리는 게 아니라 닻을 내리고 버텨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수익이 나지 않는 자산은
눈물을 머금더라도 정리해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1475원. 이 숫자는 그냥 환율 숫자가 아닙니다. 중동의 포성, 한미 금리 차이, 2천조 원의 가계 부채, 그리고 서서히 꺼져가는 인구.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맞물려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단기 부진을 넘어 중장기적인 L자형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V자로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바닥을 기며 오래가는 침체. 그게 더 무서운 이유는 아프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오늘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한 분들에게는 자산의 판을 새로 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오늘 밤 여러분의 자산 지도를 다시 한번 펼쳐보십시오. 감사합니다.